시프트, 서울에 시프트 있잖아요. 네. 거기서 한 14년 살다가 이제 청약에 당첨이 돼서 예. 거기서 이제 나와서 전세로 따로 살고 있고, 예. 청약 당첨이 어디냐면 세종에 됐어요. 세종. 예. 네, 세종에. 세종 살고 어디? 있는 거는 세종 이제 세종 어디십니까? 세종의 6-3 생활권에 예. 세종 자이더 시티라고 있어요. 예. 그 요번에 지금 입주하고 있는 단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직접 가서 살 수 없으니까 전세를 내놨는데 전세가 아직 나가지는 않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일단은 전세가 아직 못 나가서 일단 중도금 대출도 있고 해서 이제 잔금 대출을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예. 일단은 좀 오래 걸리더라도 전세를 주고 저는 서울에 전세를 살다가 2년 후에 비과세 되니까 2년에 매매를 하고 세종 거를 매매를 하고 그다음에 그 돈으로 제가 갖고 있는 거랑 합쳐서 서울이나 경기도 좀 괜찮은 쪽을 매수를 하고 싶은데 예. 이렇게 하는 생각들이 맞는 생각인지 아. 방향성이 맞는 건지. 네, 그 6구역이네요. 6생활권이네요. 네네. 이게 일단은 진단을 먼저 하면요. 사실은 여기 세종시는 5생활권하고 4생활권 제외하고는 이제 6생활권이 가장 최근에 들어오는 단지들이고, 제일 좋은 단지는 1생활권하고 2생활권, 그리고 제가 선호한 단지는 2생활권이 인프라가 제일 좋거든요. 학원가도 있고 상가도 있고. 근데 1생활권은 직장이 가까워요. 중앙부처랑 직장이 가까운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6생활권의 단점은 뭐냐면요. 화력발전소가 좀 있어가지고 분진에 대한 논쟁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현상이고요. 이제 두 번째는 세종시가 전통적으로 전세가율이 굉장히 낮아요. 맞습니다. 이게 투자로서는 사람들이 선호되진 않아요. 그런데 너무 다행인 건 뭐냐면은 지금 분양권 자체가 이제 얼마의 분양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싸게 분양을 받지 않았을까요? 몇 억대? 4억 6천 네. 정도 됩니다. 몇 평이었죠? 101제곱미터니까요. 38, 9평. 예, 그러면 엄청 싸게 받은 거고요. 세종시는 2019년도에 가장 먼저 전국에서 제일 빨리 오르고 가장 급하게 오른 단지이면서 가장 빠르게 속도감 있게 또 올라가고 내리고 오를 선두주자처럼 지난 5년간 그렇게 했던 아파트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은 지금 세종시가 또 작년에 좀 오르는 듯 하다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의 시장의 분위기상 세종시는 지금 매수를 해도 되는 실거주로, 전 투자는 지금 전세가율이 너무 낮아서 좀 반대하지만은 투자로서는 말고 실거주설 메리트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투자를 한 게 아니라 분양을 받은 거기 때문에 투자로서도 메리트가 저는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세로 버틸 수 있으면요, 버티십시오. 그리고 전세가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냥 진행을 하시고 2년 뒤에 비과세를 받고 경기로 매수하는 방향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세종시가 나중에 앞으로 더 좋아질 기긴 한데, 여기가 세종시에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좀 유령도시 같아요. 너무 조용해요. 진짜 깨끗하고 좋은데 약간의 조용함들은 있거든요. 오히려 수요가 대전 쪽에 더 많아요. 대전 쪽에. 예,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투자로서는 별로지만은 막 아주 좋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은 이미 이제 분양권으로 투자한 거면 메리트가 생긴 거고, 이거를 2년 안에 뭐 맞추는 건 불가능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종시도 방향성이 우상향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2년 안에 조금 생길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봐서. 그래서 2년이 지나서 딱 판다가 아니라 2년이 지났는데 세종시에 매수세가 붙는다라는 시점에 대체주택이 어떤 게 될지를 잘 판단을 해가지고 옮겨 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디테일하게 뭔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2년 뒤의 일이고 이거를 버티냐의 문제만 지금은 해결하면 되는데, 버틸 수 있다면은 큰 방향은 뭐 경기든 서울이든 그 시기에 맞는 물건들을 좀 선택해서 가면 되고, 그동안에 준비해야 될 건 뭐냐면 2년 동안에 대체 아파트로 가려고 하면 플러스 현금이 있어야지 유리하거든요. 이 현금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노력들을 조금 더 하시면서 방향을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거? 전세가 잘 안 나가는 경우에 네. 제가 이제 대출을 받을 때 대출 상담사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냥 대출을 받고 네. 그 잔금 대출 받은 상태로 2년을 차라리 비워놓고 네네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잘 팔릴 수 있으니 2년 후에 네네네. 네. 그 방법도 있다라고 얘기를 네. 하는데 네. 안 그런 방법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해서 네네. 혹시 그게 맞는 방법이 안 그래도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었어요. 네. 예, 예. 그 얘기 하려고 했었고,
다만 그렇게 되면 이제 이자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요거를 월세를. 예, 월세를 놓으시는데 이제 단기 임대로 놓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그런 수요들이 있어요. 뭐 6개월, 1년 이렇게 사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단기 대신에 좀 싸게 놓으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예, 단기 임대로. 근데 이제 2년을 이제 해서 월세를 그냥 비워 놓기에는 월세가 너무 이자 부담이 너무 세니까 네네. 예, 그런 거보다는 이제 단기 임대로 해서 그래도 이자 부담을 좀 덜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네. 그렇게 하는 방법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맞는 방법이에요. 예. 왜냐면 그게 요즘에 그 계약갱신 청구 때문에 네. 대부분 이제 2+2 하니까 4년이니까 이제 매도 시기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네. 예. 그러니까 오히려 비워놓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실무에서도 정책이 진짜 잘못됐다는 게 느껴지는 게 이런 잘못된 정책들로 인해서 그냥 비워놓게 되니까 이제 이런 게 전세 물건이 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가 더 올라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다 개인적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7억, 현재 한 7억 5천 정도 되는 거죠? 매매가가. 모르겠어요. 아직 매매가 거래가 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한 그 정도로 매물이 나오는 것 같기는 네네.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쨌든 4억 6천의 분양을 받으셨기 때문에 네네. 이건 갖고 있으면은 무조건 이제 돈이 되는 거니까 또 네. 더군다나 비과세니까 이제 이거 아마 제가 볼 때 경쟁률 꽤 있었을 것 같은데 가점이 높으셔서 되신 것 같은데 맞죠? 가점이 네, 있으셔서.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올해 69점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랬으면 사실은 돈이 여유가 더 있으셨으면 사실은 더 좋은 데도 하실 수 있었던 거잖아요. 서울이 안 돼서 그냥 해본 건데 돼가지고 서울 어디 넣으셨었는데요? 서울에 전에. 그 증산의 DMC 아, 센트럴인가? 네. 자이 거기가 69정도 안 됐었나요? 그런데요? 안 됐어요. 와, 그때 그랬군요. 한참 열기 뛰어날 네, 때. 예. 거기가 제일 좋은 데고 그 나머지 음. 그 수색 쪽에는 69점은 됐는데 네네. 제가 잘 모르고 욕심 내다 보니까 이제 좋은 데를 놓다 보니까 그러니까 되더라고요. 사실 이 정도 금액이면 서울도 됐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네네네. 그 전략적으로 하셨으면. 맞아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어쨌든 근데 뭐 세종도 뭐 나쁜 선택은 아니셨으니까. 네네. 예,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2년 보유해서 비과세로 팔면 만약에 한 어느 정도 자금이 되실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지금 계약금 정도 들어간 상태라 거기에 한 1억 정도, 1억 7천 정도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8억에 매도가 되시면 8억에 매도가 되면 네. 한 4억, 제가 한 3억 4천. 4억, 3, 4억 남는다고 치고 그러면 제가 한 총 그냥 뭐 보증금, 전세 보증금, 네. 뭐 현금, 주식 이런 거 다 합치면 한 8, 9억 이상 될 것 같은데. 그러면 8억이면은 뭐 서울에 그 대출 좀 받으시면은 또 그죠? 25평이나 네. 뭐 대출 좀 더 받으시면 34평도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그때 또 생각해 보셔야죠, 뭐. 예. 네, 그때 가서 공부를 좀 하고 그때 가서 좀 잘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네. 시프트는 어디 사셨었는데요? 여기 구파발이에요. 구파발에서. 그러니까 네네. 그래도 시프트 탈출하신 건 되게 잘하신 거네요. 진짜 잘하셨다. 예. 네. 네, 아무래도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네. 계속 임대를 살면 계속 그대로 생이 끝날 것 같더라고요. 그 상태로.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40대 후반인 50 다 돼가는 네, 나이인데 네. 지금이라도 좀 정신 차리고 나와서 다행인 것 같긴 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네. 네네. 네. 아, 네네. 아무튼 제가 예전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12, 13년 동안 이제 전세를 살았는데 되게 착한 임대인을 만났어요. 10 몇 년 동안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밖에 안 올려준 거예요, 전세금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집 주인이 나가라고 했는데 멘붕이 왔어요. 왜냐하면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을 맞이해서. 그래서 지금 시프트에 그냥 살고 만약에 유튜브라는 게 맹점도 있지만 다행인 거는 자극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극을 해서 이 그냥 시프트의 어떤 그 임차인의 어떤 삶에서 자산가의 삶으로 자산이 이제 있는 삶으로 오신 거는 너무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아쉬운 거는 DMC가 되었으면 얼마나 저 수색 증산이 그래도 그나마 좀 더 좋으니까 조금 아쉽지만 아무리 빠른 후에도 늦은 거니까 세종시는 그래도 수익률 괜찮잖아요. 지금 자이더 시티 같은 경우 수익률은 전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하니까 요거를 잘 관리해서 나중에 2년 뒤를 준비하고 있어서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듣는 거는
그냥 내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행동해가지고 경험한 게 내 것이 되는 거니까 한 번에 이 경험으로 다음에 똑같이 DMC에 들어가가지고 했던 실수들을 안 하시고 더 좋은 물건을 가져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그 네. 전세 탈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 유튜브 네. 어떤 거를 좀 보셨어요? 뭐 어떤 유튜브로 부동산 공부를 좀 하셨습니까? 그때는 그냥 막 이것저것 다 봐가지고, 네. 솔직히 지금 기억은 정확히 나지는 않아요. 근데 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이제 최근에 여기 후랭이 TV를 최근에 듣기 시작했고, 예. 누구죠? 그 좀 전에 말씀하신 그 선생님, 이건록 대표님, 네. 네, 그 대표님 것도 가끔 한 번씩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고요. 혹시 미래를 읽다라는 채널 아세요? 모르세요? 미래를 읽다? 제가 솔직히 그냥 잘 몰랐고요. 근데 지금 후랭이 TV를 통해서 그 최 대표님 거 들어봤는데, 네. 네. 굉장히 좀 간단 명료하게 잘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인사이트 대단하시죠. 네. 그래서 네. 많이 배우고 네. 있습니다. 미래를 읽다라는 네, 채널. 제가- 네. 미래를 읽다라는 거 책 한번 사보겠습니다. 아니, 책이 아니라, 책이 아닌가요? 예, 미래를 읽다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긴가민가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네. 내용들이 있거든요. 거기 꼭 구독하셔서 최진곤 대표님의 인사이트를 거기서 한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네. 말이 나온 김에 한마디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네네. 네, 제가 이제 좀 전에 여기 후랭이 TV에서 뭐 대기업 하는 데 있잖아요. 네. 거기도 제가 강의를 한 몇 달 들어봤어요. 아, 진짜요? 네, 거기서도 굉장히 많이 배우기는 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개인 사업자라 시간이 별로 없고, 그런 상황에서 거기를 따라가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할 수가 없는 상황. 네. 임장도 많이 가야 되고, 보고서도 많이 쓰고. 네. 근데 배우긴 많이 배웠어요. 근데 공부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근데 유튜브만 들어서는 그렇죠. 실전에 이렇게 적용이 잘 안 되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각각 말씀해 네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네네. 맞아요. 내 네. 일이 바빠 죽겠는데 임장 보고서 100장 쓰고 네. 하루에 4만 보 걸을 수 없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는요. 공부의 양을 줄이세요. 공부의 양을 줄이고 이제 필터링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필터링.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냥 내 돈에 상관없이 모든 지역들을 다 돌아다니게 하잖아요. 내가 선정해가지고 내가 돈이 1억이 있는데 2억이 있는데 투자금이 5억, 10억이 든 데를 임장을 하게 해요. 그거는 안 맞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 자신을 필터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접근법이 필요해요. 그러려면은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주요 지역들의 입지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입지 가치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뭐 예를 들어서 과천하고 송파하고 평균 아파트 단가가 평균 가격이 어디가 더 비쌀 것 같아요? 과천이 더 비쌀 때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거기는 다 좋은 아파트고 송파는 안 좋은 아파트도 조금 섞여 있어요. 가락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기 이제 거여 마천 쪽이라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싼 과천이 훨씬 더 평당가가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입지가 어디가 가치가 있는지를 필터링을 하고 그리고 내 돈을 선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5억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5억보다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제가 사례를 들었던 강동구에 뭐 16억짜리 집을 14억짜리 집을 2개를 팔았는데 그 판 걸로 갈 수 있는 데가 어디일까를 그 돈으로 갈 수 있는 가성비 있는 데가 어디일까 이런 걸 살펴봐야 돼요. 5억이 있으면 5억에서 갈 수 있는 데 중에서 내가 입지가 파악이 되고 있으면은 그 파악한 데서 좋은 데서 시기적으로 조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데를 접근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입지 가치를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내 스스로를 필터링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입지가 왜 좋은지를 알아요. 그건 죄송합니다. 예, 대기업에서 배웠을 까 생각해요. 그래서 대기업의 장점은 그 공부를 할 수 있는 뼈대를 마련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 필터링을 해서 이제 지금 해야 될 거는 그 가치가 정립이 됐으면요. 계속 시세 파악을 해야 돼요. 시세 파악을 하면서 그 시장의 간접 참여자로 계속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 돈을 활용할 2년 뒤 이후부터는 혹은 뭐 그 전이라도 그때는 이제 시장의 직접적 참여자로서 그 시세 파악한 것들을 그리고 입지와 시세를 파악한 것들 그거를 이제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라는 게 뭐 그게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입지 가치와 시세 파악
이게 제일 중요하고 필터링하는 거. 요 세 개를 좀 훈련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서울에서의 그 입지 가치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뭐 그런 거를 파악하는 게 좀 그건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해서 대기업에서 안 가르치는 게 필터링 하는 걸 좀 안 가르쳐 주는 것 같긴 해요. 그것만 이제 좀 훈련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공부 방법을 좀? 그냥 공부보다는 저는 이제 실전이 공부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공부만 하다 보면 오히려 실전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볼 때는 가점이 69점이었기 때문에 첫 내집 마련을 청약으로 하신 거는 정말 탁월한 선택이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만약에 청약이 이렇게 됐으면 제 생각은 그 두 번째 주택, 세 번째 주택도 청약으로도 또 한번 해보셨으니까 그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실 두 번째, 세 번째 주택도 물론 이제 재당첨 제한이 있지만 또 재당첨 제한이 없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위주로 두 번째 주택도 한번 청약으로 넣어보시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이게 지금 현재 자금이 없으시니까 이제 자금이 이제 생길 때쯤에 그런 전략으로 가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볼 때는 청약 공부도 다시 좀 해서 내가 그 투자로 청약을 넣을 때가 어디 있는지 이런 공부를 좀 하시면은 훨씬 더 효율적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부분 이제 보면은 아까 좀 말씀하셨는데 이제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보텀업 방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이 얼마고 이 자금으로 뭘 할 수 있는지 여기부터 시작을 해서 차츰차츰 이렇게 올려가는 전략으로 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하실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제 시장 전망은 위에서 아래로 또 훑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장 전망은 큰 산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볼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굴려야 될까. 요거는 또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굳이 막 이렇게 뭐 공부를 막 따로 하실 건 없고, 그냥 저희 유튜브만 꾸준히 보셔도, 후랭이 TV. 후레인 TV만 꾸준히 보셔도 크게 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7, 8월 달은 이제 조금 보합 내지 약간 좀 소강 상태로 갈 것 같고 이제 전반적인 상승한 9월 달부터 추석 이후에 좀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부 지역들은 여전히 이제 거래나 이런 거는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바라봐야 할 지역은 이제 이미 많이 오른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오른 지역들, 그 다음에 앞으로 오를 지역들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하고 싶네요. 네. 한두 달 차이의 전망이 뭐 중요하진 않으니까 네. 저는 8월 달 정도까지는 거래량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가 8월 말에 거래량을 보고 이제 조금 9월 달에 약간의 그 상급지는 쉬는 타임들이 올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긴 하지만 이게 뭐 대세 하락으로 이어지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시기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뭐 8월이다, 7월이다, 9월보다 중요한 것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이 이제 기류를 탄 상승장 이제 초입 부분을 잘 대응하고 나한테 맞는 기회를 찾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인 상황들은 그래도 지금 떨어질 기미는 좀 없어 보인다. 크게 떨어질 기미는 없어 보이고 지금 집을 살 때는 이제 선별적으로 뭔가 좀 사는 게 필요하다. 너무 급하게 오른 것들은 조금 주의해야 되고 그 옆에 있는 것들을 눈여겨보면서 이제 대응을 하면서 7, 8월은 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 이제 네. 유튜브에서 얘기하고 네, 네.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하락에 대한 리스크나 이런 거 걱정할 필요는 없을까요? 굉장히 목소리가 강한데. 되게 재밌는 게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하락이 없으면은 돈 버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이제 이거를 역발상을 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하락이 왔다고 해서 돈을 뭐 이제 이걸 무서워한다? 그거보다 올 수 있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 그 하락이 온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거거든요. 그 일시적인 시기를 사용하는 거라고 이제 받아들이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가장 좀 기대되고 궁금한 건 두 달 후에 네. 네이버 주가가 어떻게 됐을까? 그것도 한번 해주실 것 같아요. 기대가 됩니다. 제가 평단가 다 오픈했잖아요, 네. 아까. 금액도 네, 금액 다 오픈했습니다. 3천만 원. 적지 않은 해서. 금액이기 때문에. 세력 되는 겁니까? 저는 후린TV 나와서 제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제가 투자한 것 개인적인 얘기하고, 것도. 개인적인 네. 얘기하고. 전 다 오픈하거든요. 근데 하락론자들 중에 그렇게 본인 투자한 거나 이렇게 오픈하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없죠. 없어요, 아예. 그냥 이렇게 새어 나오지. 네. 근데 저는 다 오픈하고
실제로 말과 행동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일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근데 브라이튼 여의도에 산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예, 근데 그 정작 그러면 그분들이 투자를 하냐? 안 한다고는 거예요. 안 해요. 오랫동안 안 하고. 근데 저는 실제로 저는 투자를 하고 있고, 성공과 실패 경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여러분 들으실 때 말만 잘한다고 전문가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실제 이게 행동과 이게 말이 일치하는지, 그동안 말해왔던 게 일치하는지 이런 것도 좀 보시면서 투자 판단하시는 게 맞지 않겠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